에테르, 케톤, 에스테르,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아민 등과 같은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 약제는 보기 중에서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 약제를 이제 찾는 겁니다. 1번에 이제 단백포나 2번에 수성막포, 3번에 불화단백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가솔린이나 경유 등과 같은 이제 비수용성 용매, 비수용성 유류화제에 이제 적합하지만 지금 이제 가연성인 수용성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 약제는 바로 4번의 내알코올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알코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과 같은 그러한 그 용매에 바로 강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용성 용매의 바로 내알코올포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내알코올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연 발화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불꽃이나 점화원 없이 그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어 발화되는 현상을 바로 자연 발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발화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맞는 거죠. 이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축적을 방지하면 자연 발화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주위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주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에 열 전도성을 나쁘게 한다. 이건 반대죠. 열 전도성이 나쁘다라는 건 뭐예요? 열이 그만큼 내부에 축적이 잘 된다는 거죠. 열을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열이 많이 축적됩니다. 그럼 오히려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열 전도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열 전도성이 좋아야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거 맞는 거죠. 자연 발화 예방 대책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 CO2를 방사하여 산소 농도를 11볼륨%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 CO2의 농도는 약 몇 볼륨%가 되어야 하는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물어보았습니다. 공식이 하나 있죠.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죠. CO2의 농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이니까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그 산소 농도를 11볼륨%로 낮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에다가 1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1분의 21 마이너스 11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CO2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47.6이 나옵니다. 47.6이고요. 단위는 볼륨 퍼센트. 이렇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의 성질로서 틀린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개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죠. 각각의 위험물에 따른 성질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에 제1류,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맞습니다. 2번,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다. 맞는 거죠? 맞죠?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맞고요. 3번에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맞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맞고요. 그럼 4번이네, 4번. 보시면 제5류 위험물은 지금 산화성 액체라고 했는데 이 산화성 액체는 제6류 위험물이죠? 제6류 위험물. 그러면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연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연소의 형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알코올은 증발 연소를 한다. 자, 여기서 증발 연소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액체 가연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가열되면 자, 뭐가 돼요? 증발하면서 그 증발한 증기가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알코올에 직접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그 증기가 연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은 증발 연소 맞는 거고요. 2번, 목재, 석탄은 분해 연소를 한다. 자, 목재와 석탄 같은 경우는 고체 가연물이죠. 고체 가연물. 그래서 고체 가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가 가열이 되면 그 내부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가 되면 그 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재랑 석탄 같은 고체 가연물은 분해 연소가 맞습니다. 다음 3번에 고체의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표면 연소라 한다.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뭐야?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이걸 표면 연소라 하는 거죠. 표면 연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나트륨, 유황의 연소 형태는 자기 연소이다. 틀렸죠. 자,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표면 연소. 나트륨은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황은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과 유황의 연소 형태가 자기 연소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한론 소화약제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중에서 한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1번 냉각 효과, 2번 제거 효과, 3번 부촉매 효과, 4번 분해 효과. 그래서 이 한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죠. 그래서 억제 소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부촉매 효과가 바로 한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의 부촉매 효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이제 열 경화성 수지와 상반되는 수지가 뭐가 있어요? 바로 열 가속성 수지가 있죠. 그래서 열 가속성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다시 부드러워져서 형태가 변하는 수지가 열 가속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열 경화성은 그 반대로 열을 가해도, 그러니까 한번 굳었을 때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 경화성인 거죠. 그래서 1번의 페놀 수지, 2번의 요소 수지, 3번의 폴리에틸렌 수지, 4번의 멜라민 수지.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죠. 폴리에틸렌 수지 같은 경우는 바로 열 가속성 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있죠. 그 6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바닥, 2번의 천장, 3번의 기둥, 4번의 주계단. 보기 중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죠. 바로 2번의 천장입니다. 천장. 천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되고요. 바닥, 기둥, 주계단. 이것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2번의 천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불꽃 연소의 기본 연소 중 괄호 안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온도, 산소, 가연물. 자, 이게 뭐죠? 온도, 산소, 가연물을 연소의 기본 3요소로 불리고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연소의 4요소. 연소의 3요소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연소의 4요소가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게 추가되면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분리부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유류 화재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있는 건데,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분리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물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자,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이건 뭐예요?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바로 이거는 프로스 오버죠. 프로스 오버. 1번은 프로스 오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2번 같은 경우가 슬롭 오버죠. 슬롭 오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물과 기름의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물의 비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보일 오버. 그다음 4번, 탱크 주위 화재로 탱크 내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고 가스 부분의 압력이 상승하여 이거죠.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현상을 일으키다. 이것이 바로 분리부 현상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하중 계산 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우리 화재 하중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게 있는데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들어가요. 그때 킬로그램 목재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발열량이 되는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바로 4,500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 좀 볼까요?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을 켜고 놓을게요. 자,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래서 이 화재 하중 같은 경우는 이게 HA분의 그리고 시그마 GT가 되고 HT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 어떤 화재실에, 어떤 실내에 있는 가연물의 이제 총 양을 이제 합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공식에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H죠? H. 이 H가 바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인데,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 값이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4,500이다. 이 값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폭 구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방폭 구조가 아닌 것을 이제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폭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기가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를 이제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내압 방폭 구조. 자, 이것을 알파벳으로 내압 방폭 구조는 D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유입 방폭 구조는 알파벳 O로 표현하고요. 3번에 내화 방폭 구조는 없죠. 내화 방폭 구조라는 거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안전증 방폭 구조는 알파벳 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의 내화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 부탄의 그 화학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부탄의 화학식. 자, 부탄은 이제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부탄은 C4H10이죠. 이게 부탄의 분자식 화학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완전 연소됐다. 완전. 자, 연소됐다는 것은 무엇과 반응한 거죠? 연소가 됐다는 것은 바로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산소와 반응했을 때 이게 지금 완전 연소되었기 때문에 자, 무엇이 발생한다? 바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수증기인 H2, 물이 발생하는 거죠. 물.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부탄 몇 몰이라고 했어요? 부탄 1몰. 1몰이지, 1몰. 1몰이니까 앞에 1을 곱하면 돼요. 1. 자, 1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식 있죠. 자, 원자량을 자, 맞춰주면 돼요. 똑같이. 잘 보세요.
지금 탄소가 4개 있는데 앞에 1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탄소가 4개예요. 그럼 오른쪽에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도 탄소가 4개가 있어야 되죠. 4개. 근데 지금 탄소 하나죠. 앞에 4를 곱해주면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자, 수소를 볼 건데, 자, 수소가 10개인데 1몰이죠. 그럼 수소가 10개인 거예요. 좌변에.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수소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소가 지금 2개 있죠. 그럼 앞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5를 곱해주면 수소가 10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산소의 몰수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산소의 몰수를. 자, 그러면 산소의 원자 개수를 보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잘 보세요. 산소 2개인데 4 곱했죠. 8개. 여기 8개. 자, 산소 하나 있는데 5를 곱했죠. 5개. 자, 더하면 몇 개 있는 거예요? 13개 있는 거죠? 그럼 좌변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산소가 2개 있죠? 그럼 얼마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6.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곱하면 13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려면은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 6.5몰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시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용제의 화재에 적합하다. 맞는 거죠. 그래서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를 수용성 용제 포소화약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바로 수용성 용제 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물은 불에 닿을 때 증발하면서 다량의 열을 흡수하여 소화한다. 이것이 바로 물의 소화 작용이죠. 바로 증발 참여를 이용한. 그래서 물이 불에 닿을 때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다량의 열을 뭐 한다? 뺏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2번 맞는 거고요. 3번.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틀렸죠? 식용유 화재는 자,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1종이죠.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적합한 겁니다. 분말 소화약제. 자,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아니에요. 식용유 화재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한다. 자, 맞는 거죠?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부촉매 소화.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또는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중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지금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알려면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이 뭐예요?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자, 이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주성분을 나타낸 거예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 아닌 것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탄산, 수소, 칼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좁혀졌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원자량.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비교할 거냐. 자, 1번 식과 2번 식을 딱 봤을 때 어디에 차이가 있냐. 바로 요 CO2,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여기는 몰수가 2고 몰수가 1이죠. 나머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다 다르죠? C2. 자, 이거 1번도 틀리겠네, 1번. 1번도 틀려요. 왜냐면은 1번도 지금 Na2O3인데 여기는 Na2CO3죠. 다르죠?
그래서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정답이 딱 보이는데 암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탄소가 2개 있죠. 2를 곱했으니까. 자, 탄소가 2개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탄소의 개수가 원자량이 2개가 돼요. 2개. 2개.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탄소가. 여기도 탄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네. 2개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탄소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똑같이 2개가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똑같이 2개씩 있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Na2O3 여기 Na2CO3잖아요. CO3.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산소의 개수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소. 잘 보세요. 자, O3입니다. O3. 산소의 개수로 비교해 볼게요. 산소. 자, O3인데 앞에 2를 곱했죠.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죠. 6개. 그렇죠? 6개. 자,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산소 3개. 산소 2개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4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 있죠. 더하면 8개. 맞지? 않죠? 개수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아까 산소의 개수가 6개라고 했어요. 6개. 6개. 자, 여기는 산소 3개죠. 여기 산소 2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죠. 더하면 6개. 똑같죠? 원자의 개수가. 그래서 4번이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원자의 개수로 맞는 열분해 반응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물의 물리 또는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증발 자멸은 자, 그람당 539.6 칼로리로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소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지금 수증기로 될 때 그 기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죠. 흡수함으로써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즉 기화하면 최적은 약 1603배 정도 증가한다. 그렇죠? 예, 물이 기화를 하면 그 최적이 약 1600배에서 한 1700배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질식소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맞고요. 3번 수소 한 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화학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맞는 거죠. 이 물의 분자식이 뭐예요? 물의 분자식이 H2O죠. H2O.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수소 한 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 똑같죠. 어차피 수소가 산소보다 몇 배? 2배. 2배의 원자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극성 공유 결합 맞는 거고요. 4번 분자 간의 결합은 쌍극자 상호작용의 일종인 산소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틀렸습니다. 산소 결합이 아니고요. 어떤 결합이에요? 네, 수소 결합인 거죠. 수소 결합. 산소 결합이 아니고 수소 결합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은 그 작은 지름을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내화 구조의 그 기준 중에서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화 구조 중에서 기둥이죠, 기둥. 자, 기둥입니다. 내화 구조 중에서 이제 기둥에 대한 기준인데 자, 작은 지름을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자, 얼마냐? 작은 지름이 최소 25cm 이상인 것으로만 지금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지름은 몇 센티미터다?
25cm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에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비중은 아니에요. 증기 비중입니다. 증기 비중.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 그렇죠? 인화성 액체인데, 자, 증기 비중 자체는 공기보다 크죠. 커요. 근데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지만 비중 자체는 어때요? 물보다 가볍죠. 근데 증기 비중은 누구보다 공기보다 뭐하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큽니다. 틀렸어요. 2번.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주유소. 우리 주유소에서 보면은 정전기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뭐 손바닥을 대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다음 3번. 인화성 고체이다? 아니죠. 인화성 고체가 아니고요. 인화성 액체입니다. 액체. 그렇죠? 틀렸고요. 4번.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아니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을수록, 그렇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 발생이 더 용이한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은 각각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일단 정답은 1번의 2.5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이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 이것을 이제 출입문이라고 하죠, 출입문. 자, 출입문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출입문의 너비, 폭이죠, 폭. 출입문의 폭. 이 폭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같아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로 2.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2.5m. 자,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은 이 건축물의 지붕과 이 양쪽에 있는 외벽 있죠,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간격이 0.5m 이상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얼마다? 2.5m 이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소화약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소화약제의 특성으로 옳게 되어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분말 소화약제는 입도가 클수록 소화 효과가 증대된다. 틀렸죠?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분말로 되어 있는 소화약제예요. 분말로. 근데 분말 소화약제의 입도가 클수록 소화 효과가 증대되는 게 아니죠. 입도는 작을수록. 자, 입도가 작을수록 소화 효과가 증대돼요. 그러니까 입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입도가 작을수록 소화 효과는 증대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백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맞는 거죠?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착색은 백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할론 소화약제 중 할론 1211이 가장 독성이 약하다? 아니죠. 독성이 가장 약한 것은 할론 1211이 아니고요. 할론 1301이 독성이 가장 약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이산화탄소의 3중점은 약 31도씨이다.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의 3중점, 즉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한
온도죠. 몇 도냐? 영하 56.7도씨 정도가 됩니다. 삼중점은 영하 56.7도씨 정도. 6도? 7도? 네, 6도 비슷합니다. 6도로 할게요. 6도. 56.6도. 대략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자 31도가 나와 있는데 이 31도는 어떤 온도냐? 31도는 참고로 이거는 임계 온도입니다. 임계 온도. 예,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